조국 해방 76돌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일찍이 10대에 오르신 나이에 주체 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철저한 자주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 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외세의 우존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루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셨습니다. 조선혁명은 반드시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강범한 군족을 하나로 묶어 세울 때 대한 반일민족 통일전선 노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936년 5월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설적인 통일전선체 조직으로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셨습니다. 여기 분포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국광복회 조직은 국내는 물론이고 저기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일본에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확대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 투쟁의 전 기간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주체적 혁명 영향에 튼튼히 의거해서 강도 일제를 초부시키기 위한 고적적 투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37년 9월에는 천리 해안의 의지로 앞으로 일제의 멸망이 시간 문제라는 거 다 내다보시고 바로 전체 조선민족을 반일 항전으로 불러일으키는 9월 호소문도 발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여러 차례 국내 진출을 단행하시어 정말 전국적 범위에서 전민항쟁 조직 건설을 힘있게 다구쳐 나가셨습니다. 함흥만생의 란간과 동웅산의 구천각에 9월 호소문과 관련한 선전문이 나붙은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대에서 1940년대 전반기에 조국광복회 조직은 무려 20여만으로 급속히 장성 강화되었고 정말 전국 각지에 각이한 명칭을 가진 인민무장대들이 무려 80여 개나 조직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족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2년에 지하정치단체가 183개였다. 이걸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9일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해방을 위한 청공경 명령을 내리신 지 불과 한 주일도 못 돼서 족들의 통치체계가 그토록 빨리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청공격과 전민항쟁 조직들이 도처에서 들고 일어나 영감히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집송상의 항일혁명 투쟁은 강력한 주체적 역량이 마련된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귀중한 천리를 새겨주었습니다. 투철한 민족 자주 자력 독립 사상으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을 꿋꿋이 이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당지 8차 대회 결정관 처리로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령성구역에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성을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충실성 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당 초급 일꾼들과 당 초급 선전 일꾼들이 충실성 교양 자료집을 갖추어 놓고 하루 사업을 교양 자료들에 대한 해설 선전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본보기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참신한 교양 방법들을 적극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혁명 박물관 강사들이 7월 초부터 우리 구역 안에 여러 단위에서 이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후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정말 그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자료들을 안 받침하면서 실감 있게 진행하는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열혈 충신들이 지녔던 무한한 충성과 혁명준사들의 삶을 그토록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졸세 위인들이 순간 동지 세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한 충성이 아니라 그 어떤 자그마한 가식과 호식도 없는 진실하고도 양심적인 충성,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일꾼들이 갖춰야 할 젖쟁하는 품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평양시 직맹위원회에서도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강연 선전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직맹위원회에서는 직맹이 등 해설 강사들로 집중 선동대를 조직하고 당일용도 업적에 깃들어 있는 그런 단위를 비롯한 중요 공장 기업소들이 나가 선전 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평양 방직기계 공장에 나와서 위대한 장모님께서 26호 모범미대 창조운동회 불길을 지펴주신 그 내용과 공장 노동객들 속에서 발휘된 공정 서행 자료들, 이런 내용들로 선전 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정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나가자. 지금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장마철 큰물과 폭우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해이나 방심이 봄 내 여름 내 땀 흘려 가꾼 알곡 생산에 막대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최대로 각성해서 큰물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옥성군에서는 대성천 정리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폭우로 해가지고 많은 토량이 쌓이고 제방으로 물이 넘어나면서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하천 폭을 10m 이상으로 더 넓혀주고 깊이를 2m 이상 파내서 제방 높이를 5m 이상 보장해서 그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이 농경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대책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200여 정도의 농경지가 이 폭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옥성군 읍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장마철 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지금까지 애써 갖고 온 농작물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강냉이 밭에 대한 물도랑치기와 새끼줄치기 등 미흡한 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뼈 이삭 폐기가 시작된 데 맞게 빛 합성 강화제와 성장 촉진제들을 분무해주면서 병해충 피해 막이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비옥성군 남영협동농장에서는 이삭이 여무는 단계에 있는 강냉이들이 장마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형 조건과 림지 조건을 따져가면서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가 지역에 위치한 지대적 특성에 맞게 센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논물관리공들은 논물 깊이를 과학적으로 보장하면서 논뼈 이삭 폐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그전보다 높아졌으니까 물 흐름이가 강 제방에 있는 양쪽으로 흐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강바닥 파기 물줄기를 펴면서 그다음에 물꽃이 돌아졌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수제를 안 쳐야 물꽃을 물 안쪽으로 쳐줘서 물 흐름 속도를 주게 해주고 제방 기초로 파나간 걸 보호한단 말입니다. 물 흐름을 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게 수제 쌓기 이걸 끝내자고 합니다. 소암천은 골짜기마다 있는 물이 모여가지고 사천강으로 빠지다 나니까 유역 면적이 넓고 골짜기 함유량이 많아서 장마철 기간이면 조금만 비가 와도 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소암천을 위험도가 높은 하천으로 정하고 물길이 우글거불한 거는 직선 파내고 그다음에 기본은 강바닥 파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바닥 파기 있는 거 이거 수만 밑방을 몽땅 다 드러내서 제방 약한 데는 제방을 올려주고 장석봇을 위주로 해가지고 위험 구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는 장석을 입힐 건 입히고 거기에
제방에다 지피식물을 심고 떼장을 옮겨 덮으면서 이 제방에 다시는 큰 물에도 견딜 수 있게 끄떡없이 하는 데는 기본 중점을 두고 진행하십니다. 각지 농군맹위원회들에서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 농업근로자들 사이 풀베기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풀을 베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풀베기 경기는 도에서 선정한 한 개 협동농장 안에서 20명의 농업근로자들을 재발해서 풀베기를 평가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덕림군 버성협동농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버성협동농장의 풀베기 경험을 일반화해서 풀베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오린나무 진매기를 매끄미 진행하고 풀을 베는 그래서 산림을 보호하고 예호 관리하는 운동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크고 작은 야산들과 함께 기본 묘력산 줄기를 끼고 있어서 풀베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농사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풀베기의 군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장에서는 풀을 많이 배단하니까 올해 봄부터 초기생육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반별로 풀 온천을 100% 찾아내서 지금 현재 풀베기에 총동원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만도 1,500여 톤의 풀을 배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존의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농장원들의 애국심을 분발시키는 집중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도안의 방송 선전차 방송원들은 통촌군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활동을 벌이면서 풀베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들을 충성으로 받들어 갈 온나라 청년들의 요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대원 구역 안의 청년동맹원들이 당의 육아정책을 높이 받들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역 안에 청년들의 요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속에 이번엔 또 양정철, 김충송, 소인성 동무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하였습니다. 수도평양, 사랑하는 고향을 멀리 떠나는 이들을 보며 누구나가 다 미풍의 서여자가 되자고 새로운 결심도 다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에서 육아정책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한 문제가 터에 결정되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당의 사랑 속에 자란 새세대 청년으로서 어떻게 하면 날이 갈수록 커만 가는 그 사랑에 보답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 노동자 박은경 동무도 당의 후대 사랑을 더 활짝 꽃필 일념을 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했습니다. 축하 모임에서 박은경 동무는 몸은 비록 나서 자란 정든 수도 평양을 멀리 떠나가지만 령도업적 단위 청년전이답게 우리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굳은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청춘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어 조국을 받드는 애국 청년이 되려는 그를 참가자들이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임에 이어서 기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떠나는 그를 뜨겁게 발해 주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학교들에서 용례의 붉은 기쟁 전등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켜서 우수한 교수 방법들을 많이 창조하고 삼중 용례의 붉은 길을 쟁취한 선교구역 강한수학교입니다. 우리는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이는 데서 교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미 전에 교육은 헌신이고 양심이고 애국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원들이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이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고 후대 교육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교원대중의 정신력이 발동되니까 교육 사업에서 성과가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혜영 교원이 분과장으로서 가상증강 현실을 이용한 수학 과목에서의 직사각형과
바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학생들에게 더 쉽고 더 과학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이런 수업을 창조해서 시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서 제일 앞장에 섰고, 뒤를 이어서 분과의 많은 교원들이 세교수 방법을 창조했습니다. 대성구역 룡웅소학교에서도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여 얼마 전 용례의 붉은 길을 수여받았습니다. 대중운동에서 기본은 학생들이 실력을 높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곧 교원 실력입니다. 주 2차 교육방법 연구에 날을 정하고 서로 현실적이고 우월한 교습 방법들을 탐구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과정에 40분 교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모든 교원들이 기다렸고, 특히 신입 교원들은 수업에 자신심을 가지고 수업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진진한 태도를 가지고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용예붉은기 젠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학생 교양 방법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본 데 의하면 긍정감화 교양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과 실력이라든가 또 전일학기 운동이라든가 도덕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 속에서 발휘되는 이런 긍정적 서행들, 또 아름다운 서행 자료들을 적극 찾아서 소개해주고 평가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실례를 들면 대련 앞에서의 칭찬이라든가 분단 벽보판의 게시, 또 사진 게시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 누구나가 다 긍정적인 서행, 아름다운 서행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이런 요리가 빠졌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8일 현재까지 집계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340만여 명, 사망자는 430만 6,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주되는 원인이 비루스가 전염력이 강한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있는 반면에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장기적인 방역위기에 각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 들어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위험한 변이 비루스들이 급속히 퍼져 세계 각지에서 예상치 못했던 전파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특히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는 대양과 대륙을 넘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국의 전염병 상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인디아에서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파돼서 지난 5월 하루 평균 4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한편 년초에 알파 변이 비루스로 인한 심각한 전염병 파동을 겪은 후 4월과 5월에 하루 감염자 수가 2,000여 명으로까지 감소됐던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파되면서 최근에 그 수가 다시 3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와 타이, 프랑스와 도이칠란드, 미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파돼서 보건위기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몇 주일 동안 6개 지역의 상황을 조사한 데 의하면 그중 5개 지역에서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델타 변이 비루스와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현실은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 어려우며 방역 사업에서 순간도 긴장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서 8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여객 보수가 방향을 잃고 굴러떨어져 1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녹색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보트 경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경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출품한 보트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는 32개 팀이 참가했는데
그중 22개 팀은 대학팀들이라고 합니다. 올해 경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보트가 많이 참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20%만이 수소를 동력으로 이용했지만 올해에는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보트들은 수소와 태양 에너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녹색 에너지는 환경 오염이 없고 부단히 재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미래를 대표하는 에너지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라손과 고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일이 들어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남도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소연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함경북도 남부 바닷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10일 화요일, 음력으로 7월 초사흘 말복입니다. 이 말복은 삼복 중에 마지막 복으로서 가장 더운 날씨가 끝나가는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폭우와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 함경 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와 많은 비 주의경보, 특히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중급경보입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 함경 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동해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곡과 하천을 비롯해서 지대가 낮거나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세우며 농경지와 건설장, 채굴장, 도로, 철길 등 산사태와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신흥과 용광 부근에서 오후부터 밤까지 신포와 단천을 비롯한 함경남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황주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동해에서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동해에서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에 의해서 바닷물이 부두나 방파제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11일과 12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근대입니다. 13일에는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데 맞게 동해안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사태와 큰 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역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우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과 대상들에 대한 감시 및 통보 체계를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